오늘은 이제 화학의 첫 시간이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정리 좀 하고 이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화학과 관련된 내용을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조금 하기는 했죠. 그치? 원소기호 뭐 이런 것도 좀 외우고, 그치? 원소기호는 다 알고 있어요? 1번부터 20번까지만 일단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원래 주기율표상의 원소기호가 118번까지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거 나도 다 안 해요.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알겠지? 그래서 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화학은 우리 주변에 물질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알겠죠? 보윤아 혹시 노트 있어요? 노트 하나 준비해놓은 게 좋아요, 여러분. 자, 화학은 우리 주위의 물질을 다루는 학문인데, 자, 이 봐봐. 우리 주위에는 물질은요, 크게 여러분 금속으로 이루어진 물질과 그 다음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물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속과 그리고 비금속. 그렇지?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물질을 보면 금속으로 이루어진 게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죠? 비금속이 더 많죠, 여러분. 그지? 옷 이런 거 다 비금속이잖아요. 뭐 신발, 필통, 펜, 웬만한 거 비금속이 더 훨씬 더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지? 자, 볼게요, 여러분. 금속과 비금속 중에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물질의 종류가 더 다양하더라. 됐죠? 자, 그리고 바로 여러분, 이 물질들은 누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원소, 얘네가 모여서 물질을 만들어줍니다. 그죠? 영어로는 element라고 하죠. 그죠? 원소. 바로 여러분, 이 원소가 주기율표상에는 118가지가 있다. 118가지. 그리고 이 원소는 여러분 다시 이렇게 또 나눠볼 수가 있어요. 얘도 금속 원소냐, 그리고 비금속 원소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 개수 안 세봤죠? 주기율표에서, 그치? 금속 원소가 99가지가 있고요. 비금속 원소가 19가지밖에 없어요. 봐봐. 원소가 모여서 물질을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원소의 종류는 누가 훨씬 더 다양합니까? 금속이 훨씬 더 다양하잖아요? 근데 물질은 누가 훨씬 더 종류가 다양하다? 비금속이 훨씬 더 다양해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여러분, 이게 바로, 자, 원소들이 결합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혹시 들어봤으려나? 여러분? 금속 결합 이런 거 들어봤어요? 금속 결합? 자, 금속 결합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구리, 철 이런 게 다 금속 결합 물질입니다. 금속 결합 물질은 그냥 말 그대로 금속 원소로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금속 결합 물질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는 줄 알아요? 지금 금속 원소가 99가지잖아. 그죠? 금속 결합 물질도 99가지밖에 없어요. 구리는 구리로만 돼 있거든요. 철은 철로만 돼 있고.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가 원소는 많지만 금속 결합 물질의 종류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왜? 원소 하나가 물질 한 가지를 만드니까. 무슨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가 결합해서 뭐를 만들어 주냐면 이온 결합 이런 물질을 만들어 주죠. 아마 들어봤을 것 같아. 이온 결합. NaCl 그죠? MgO 이런 거 다 여러분 이온 결합 물질이 되는 겁니다.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걸 이온 결합이라고 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통과에서도 결합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알겠지? 이거 알고 있는 게 좋아, 여러분. 이온 결합. 자, 볼게요. 자, 이 이온 결합은 이렇게 한번 해보죠. 금속 원소 한 가지가 비금속 원소 19가지랑 결합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면 나트륨 이온이 플로리나 이온하고도 결합해보고 염화 이온하고도 결합해보고
브롬이나 이온하고도 결합해보고 아이오딘이나 이온하고도 결합해보고 아니 뭐 산소하고도 결합해보고 바꿔가면서 결합한 대로 가정해봅시다. 알겠지? 그치? 그럼 여러분 약 2천여 가지 이온 결합 물질 그냥 100과 20으로 본 거야. 진짜 약이야 저는 얘기죠. 진짜 딱 2천 가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경우의 수가 물질의 종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보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비금속 원소로만 물질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공유결합 물질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금속 원소는 이건 공유결합 물질. 자, 볼게요 여러분. 이 공유결합 물질은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원자 결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분자 결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원자랑 분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 그치?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가 원자다.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지니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한다. 저희가 조금 다르죠. 원자랑 분자랑. 그치? 볼게요 여러분. 이 원자 결정은 어떤 애들이 여러분 원자 결정이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얘는 탄소 원자로 되어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로 되어 있는데 얘는 중간에 끊긴 데가 없다. 중간에 끊긴 데가 없이 탄소 원자로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CCCCC 계속 이렇게. 무슨 알겠죠, 그죠? 그런 걸 원자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흑연, 이것들은 원자 결정에 들어갑니다. 자, 이거 동그라미 살짝 빼놓을게요. 자, 여러분 흑연도 얘도 화학식으로는 그냥 C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고, 그 다음 여러분 석영 이런 것도 원자 결정에 들어가죠. 석영은 SiO2입니다. 얘는 규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됐지, 그치? 자, 여러분 분자 결정이 이게 대박인데 분자 결정은 CO2, H2O 이런 건 다 분자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자가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분자 결정 중에 탄화수소라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탄화수소는요. 이거는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진 분자 결정들을 탄화수소라고 불러주는데요. 이 탄화수소는 물질의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만 여러분 무한대야, 무한. 탄화수소 물질의 종류가 무한대. 이 탄화수소에다가 다른 원소를 끼면 또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니까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여러분. 이 탄화수소에다가 다른 거 조금씩 껴서 만들어진 게 가장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 같은 애들이에요. 플라스틱 종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이 쓰이잖아. 그치? 막 폴리염화 비닐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폴리스틸렌, 뭐 폴리에틸렌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탄화수소를 기반으로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옷 같은 섬유 같은 천연 섬유 말고 합성 섬유들 있잖아. 나일론, 막 폴리에스터 막 이런 거. 알겠죠? 요즘 여러분 그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1923년 일제시대 그렇잖아요, 그지? 그때는 옷의 종류가 그렇게까지 다양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그죠, 여러분? 1919년도에 3.1운동을 하는데 그 3.1운동 할 때 혹시 사진 같은 거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 그때 어르신들 다 옷을 다 뭘 입고 있어요, 여러분? 다 두루마기 같은 거, 한복 같은 이런 거 입고 있잖아요. 색깔도 다양하지도 않고 옷의 종류도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옷의 종류가 엄청 다양하지 않습니까? 색깔도 되게 다양하고, 그치? 그런 것들 여러분 이런 탄화수소를 그럼 옛날에는 이걸 왜 안 만들었을까, 그지? 물론 만드는 법을 몰랐으니까 안 만들었겠죠. 이 탄화수소 여러분 어디에서 얻는 건지 알아요? 이 탄화수소를 이거를 석유에서 얻는 거야, 석유. 알겠죠? 이걸 석유에서 얻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 막 사우디, 막 중동 지방 이런 데 가면 엄청난 부호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막 만수르 막 이런 사람들, 그지? 야, 그 시커먼 석유 캐내가지고
그 자동차 연료 떼는데 그렇게 저걸 갖고 돈을 많이 버나 싶지 않습니까? 이게 연료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석유가. 응? 알겠지? 온갖 종류의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고 온갖 종류의 섬유들을 만들어낼 때 그때는 다 석유가 쓰이거든요. 응? 알겠지? 그치? 그래서 사실 석유를 빼놓고 사실 화학을 얘기할 수는 없죠. 석유를 기반으로 만드는 화학 제품들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니까. 그치, 그치? 여러분들은 나중에 꿈이 뭘래나? 혹시 이 중에 화학자가 있을래나? 예전에 꿈이 뭡니까? 어, 어. 보윤이는? 아, 진짜? 어느 쪽 연구야? 아, 생명공학 쪽? 어? 반도체? 어려운. 그치? 우리 재민이는? 아직 없어요? 여러분 중3 나이 때 내가 뭘 하고 싶다? 이게 정해지면 진짜 복이죠, 복. 그치?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정한다는 게, 그죠? 쌤은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내 평생 찾아가다가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 마음이 계속 바뀔 수도 있으니까. 쌤은 나중에 이제 이 학원 아이들을 가르친 지가 지금 쌤 몇 년 됐나? 한 2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이들 가르친 지. 이거를 은퇴하면 언제 은퇴할지는 모르겠지만 은퇴하고 나면 다른 직원 한번 가져보고 싶기는 해.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걸로. 좀 새로운 걸로. 그지? 그래서 같은 것만 하고 평생 사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치? 자, 어쨌든 이거 볼게요, 여러분. 이번 이거 해볼게요. 원소랑 원자 비교 한번 해볼게. 자, 원소. 자, 원소. 여러분들은 원소랑 원자를 이거를 구분할 수 있을까? 원소랑 원자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지? 이 전 세계 인구 중에 보면 원소랑 원자랑 그게 그거 아니야?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치? 자, 원소는 여러분 이거는 element, 원자는 atom 이렇게 들어가죠. 자, 바로 얘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고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입니다. 하나는 성분이고 하나는 입자고. 응? 그게 뭐야? 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자, 원소는 얘는 쉽게 얘기하면 종류고요. 원자는 개수예요. 이게 훨씬 더 좋아. 원소는 종류, 원자는 개수. 알겠지? 그래서 셀 때 봐봐. 원소는 몇 가지 이렇게 세주고요. 원자는 몇 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원소는 몇 가지, 원자는 몇 개. 자, 볼게요, 여러분. NH3가 있습니다. 자, NH3 혹시 이게 누군지 알아요? 암모니아. 그죠. 암모니아. 이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는 자, 얘는 원소. 자, 얘는 원소는 몇 가지? 두 가지. 그렇죠? 원소는 두 가지. 질소랑 수소. 그죠? 원자로는 얘는 몇 개가 있는 겁니다. 원자로는 4개. 질소 원자 1개, 수소 원자가 3개니까 합해서 4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됐지, 그지? 자, 볼게요, 여러분. 자, C6, H12, O6. 자, 혹시 이건 누군지 알아요? 포도당. 그쵸. 이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은 얘는 봐, 여러분. 원소는 얘는 몇 가지? 원소는 3가지. 그죠? 원자로는 얘는 몇 개가 들어있다? 원자로는 24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원소랑 원자의 차이입니다. 됐지?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럼 분자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여러분. 분자. 분자는 molecule이라고 하는데, 그지? 자, 얘는 물질의 성질을 지니는 물질의 성질을
지니는 가장 작은 입자. 이거를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한다. 이거는 여러분, 자, 아까 우리 분자 결정이 있었잖아. 그 분자 결정의 분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자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물질의 성질을 지니는 가장 작은 입자. 자,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단원자 분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단원자 분자는 원자 하나가 분자를 만드는 거라서 얘를 1원자 분자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애들은 원자 하나가 분자를 만들어요. 알겠지, 그치? 자, 볼게요, 여러분. 이원자 분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원자 분자는 요거는 원자 두 개가 분자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H2, O2, HCl 이런 건 다 이원자 분자. 알겠죠, 그죠? 그 다음 3원자 분자. 요거는 원자 3개짜리가 만드는 거, 뭐 CO2도 되고 H2 이런 것도 되고 OF2 이런 것도 되고 O3, 뭐 오존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이런 건 3원자 분자. 뭐 4원자 분자도 있고 5원자 분자도 있고 그래. 알겠죠, 여러분? 그럼 봐봐. 지금 여기 있는 이 분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어떤 원소들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원소들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다 비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금속 원소가 없다. 알겠지, 그치? 기본적으로 분자는 비금속 원소로 되어 있다. 이걸 하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이거 한 번 다 들어본 것 같지 않아, 그런데? 그치? 기억나?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나요? 이 중2 때 원소, 원자, 분자가 나오기는 하죠. 그치? 들어본 기억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걸 좀 했고,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원소, 원자, 분자 개념이 자꾸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화학식의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봐봐. 화학식.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분자식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분자식 이렇게 해볼게요. 자, C6, H12, O6 이런 게 분자식이죠.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를 그냥 다 적어주는 이런 걸 분자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치? 자, 볼게요, 여러분. 자, C2, H4O2. 자, 이런 분자식도 있을 수 있죠. 괜찮지? 예, 제 표정이 이게 지금 집중해서 그런 건가요? 자, 이번에 실험식 갑니다. 실험식. 자, 실험식. 여러분, 실험식 이거는 뭐냐면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 주는 걸 실험식이라고 합니다. 얘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 주면 C, H2O 이렇게 들어가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 CH2O. 자, 얘는 얘도 CH2가 되네요. 그러네. 분자식은 다르지만 실험식은 여러분 같을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그죠? 오케이. 자, 그다음 여러분 시성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성식. 이 시성식은 그 물질의 성질이 보이도록 해주는 게 시성식인데 얘만 바꿔볼게요, 여러분. 자, 얘는 C, H3, COOH. 자,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 이거는 딱 보면 이건 이렇게 보면 누군지를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누군지가 보이죠. 아, 이거 아세트산이구나. 식초의 원료구나. COOH가 있으니까 얘는 신맛이 나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시성이라고 하는 거는 성질이 보인다. 무슨 알겠지, 그치? 이런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런 거를 작용기라고 불러줘요. 작용기. 그래서 그 분자의 성질이 나타나도록 그걸 표현을 해주는 거. 이런 걸 시성식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치? 자, 여러분 구조식이라는 게 있어요. 포도당은 구조식 좀 복잡하니까 아세트산만 해볼게요, 여러분. 자, 구조식은요. 얘는 이렇게 요거는 나중에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한 거를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 주는 걸 이런 걸 구조식이야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분자식, 실험식, 시성식, 그리고 구조식 이렇게. 아, 화학식의 종류가 이런 게 있구나. 됐지? 일단 여러분들은 실험식과 분자식 조 두 가지만 확실하게 잡아두세요. 시성식과 구조식은 나중에 들어갈 거니까. 알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 다 썼죠, 여러분? 다 썼지? 오케이. 자, 요번에 이제 어디 볼 거냐면 오늘 맨 앞에 화학과 우리생활은 건너뛸 거예요. 원래 저기를 좀 더 세세하게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해도 돼. 근데 다 암기 사항밖에 없어서 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를 보시냐면 화학식량과 몰로 갈 거예요. 페이지는 30페이지. 문제 많네. 이게 책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책이 바뀌고 나서 문제가 좀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조금 많이 올라갔어. 그 화학에서 이제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데가 몰이라고 하는 데를 제일 싫어해요. 얘들이 이걸 왜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근데 왠지 여러분들은 잘할 것 같아. 믿어와도 되겠죠? 그지?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볼게요, 여러분. 우리 화학식량부터 갑니다. 화학식량. 자, 화학식량은 말 그대로 화학식의 질량 이를 붙인 거죠, 말 그대로. 화학식 질량을 줄여서 화학식량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저 량이 질량입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 이 화학식량은 실제 질량이 아니라 상대적 질량을 씁니다. 쌤, 상대적 질량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질량이라는 뜻이야. 가짜 질량. 진짜 질량이 아니고 얘는 가짜 질량이다. 알겠죠? 볼게요, 여러분. 그럼 왜 진짜를 쓰지 가짜를 쓸까요? 여러분 보세요.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질량수 1짜리 수소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소는 자 수소 원자 한 개 실제 질량은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램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10의 마이너스 24승이 뭐 어떤 의미인지 알죠, 여러분? 0.0000 이걸 한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불편한 거야. 진짜 질량을 쓰기에는 아 이거 안 되겠다 불편해서. 그래서 그냥 가짜 질량을 쓰자. 약속을 정하면 되니까. 무슨 알겠지, 그렇지? 자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 질량으로 나타내고자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이 되는 게 필요해요. 기준. 근데 혹시 봐봐 여러분 이거 혹시 모를까 봐 잠깐만 해보고 갈게요. 이게 C 탄소인 건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탄소 혹시 원자번호 몇 번인지 아나요? 6번 그죠? 6번 오. 자 얘는 질량수가 12 이렇게 들어가요. 여러분 혹시 질량수가 뭔지 알아? 자 이거 잠깐 하나 설명해 주고 갈게요 여러분. 자 원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원자는 자 원자의 중심에 원자핵이라고 하는 게 있죠. 원자핵. 그리고 이 바깥쪽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이 원자에게는 플러스를 띄고 있는 양성자가 있고 전을 띄지 않는 중성자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잠깐만 설명을 좀 해주고 갈게요. 자, 여러분 양성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P로 많이 표현을 해줘요, 여러분. 프로톤 그리고 중성자는 요거는 N으로 많이 나타내줘요. 뉴트론 이렇게. 그 다음에 전자는 일렉트론인데 원래 전자가 양전자도 있어서 우리가 다룰 건 음전자라 오른쪽 위에다 마이너스 표시를 해줍니다. 이건 이제 전자를 나타낼 때 화학에서 전자는 정말 많이 쓰이죠. 됐지, 그치? 자, 볼게요, 여러분. 요거 상대 질량. 자, 여기 보시면 상대 질량이 있어요. 상대 질량.
자, 양성자가 약 1일 때 중성자도 약 1이 되고요. 전자는 엄청 가벼워서 얘는 약 1840분의 1 정도가 돼요. 질량차가 되게 많이 나죠. 그치? 자, 그리고 여러분, 상대 전하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는, 자, 쉽게 얘기하면 전기적인 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적인 세기가 양성자는 플러스 1, 중성자는 전기가 없고, 전자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됐죠? 그죠? 그럼 여러분,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자에서 원자 번호 있잖아요. 넘버. 원자 번호는 누가 결정해 주냐면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 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양성자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원자 번호. 그러니까 탄소는 저는 양성자가 6개짜리라서 6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겠지? 자, 여러분 질량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질량수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양성자 개수에다가 중성자 개수를 더해주는 거야. 이걸 우리는 질량수라고 합니다. 쌤, 전자는 안 더해주나요? 네, 그냥 무시합니다. 왜? 너무 가벼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질량수는 양성자랑 중성자랑 더해준 게 질량수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원소교가 있으면, 자, 원소교 왼쪽 아래, 자, 여기는 원자 번호를 쓰는 자리. 자, 여기 왼쪽 위 있죠? 여기는 그 원자의 질량수를 써주는 자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알겠지, 그치? 왼쪽 아래가 원자 번호, 왼쪽 위가 질량수. 아마 혹시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거 알고 있었지 원래. 몰랐어. 요건 처음 들어볼 수도 있겠다, 그치? 이거 상대 질량, 상대 전자량 이거, 그죠? 원자 번호는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가 결정해 주는 거야. 알겠죠? 질량수는 양성자랑 중성자랑 더해주면 되는 거고. 됐죠,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이 상대적 질량을 따질 때 이제 기준이 있죠. 기준. 자, 기준은 질량수가 12인 탄소 얘를 기준으로 잡아줍니다.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잡아라. 괜찮지, 그치? 그리고 여러분, 얘를 봐봐. 얘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얼마로 잡아주냐면, 얘를 10이라고 잡아줍니다. 알겠죠? 얘가 기준이라서 그래. 깔끔한 정수 나온 게 하나밖에 없어요. 얘만 12. 됐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저울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봐요. 이런 저울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자. 이런 저울이 지금 딱 수평을 이루고 있는 거야. 왼쪽에는 탄소 원자를 이렇게 4개를 넣어놨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탄소입니다. 자, 오른쪽에는요, 산소 원자를 3개를 올려놨대요. 이렇게. 그럴 때 둘이 딱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럼 봐봐라. 그러면 이 산소, 얘는 원자량을 얼마로 잡아주면 될까? 탄소는 10인데 12짜리가 4개가 있고, 산소는 얘는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몇 개랑, 자, 요거 산소 3개랑 질량이 양쪽 서로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산소는 얼마라고 잡아주면 좋을까? 산소는 얼마? 얘는 16이라고 잡아주면 돼. 그치? 48을 3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졸리지? 살짝, 그죠? 사탕 줄까, 사탕? 여기 봐. 산소 원자량은 16이야. 여러분, 이게 원래는 원자량이 딱딱 깔끔하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일단은 이렇게 외워도 괜찮아. 수소는 1, 탄소는 12, 질소는 14, 산소는 16. 요 4가지를 외워두세요. 이게 원자량입니다. 기본 원자량. 수소가 1, 탄소가 12, 질소가 14, 산소는 16. 비 진짜 많이 온다, 그죠? 어제 밤에도 엄청 오던데, 새벽에. 어제 새벽에 비 오는 거 봤어? 와, 들이 붙던데요, 막.
한 새벽 3시, 4시 막 되니까. 원래 잠을 좀 늦게 자서 비 엄청 오더라고요. 이거 네 가지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수소가 1, 탄소가 12, 질소가 14, 산소가 16. 괜찮죠? 네 가지만.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자 이제 원자량 이제 네 가지를 해봤고 여러분 이제 화학식량에서 분자량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분자량은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아니 H2가 있다. H2. 그 수소 원자량이 얼마입니까? 수소 원자량이 1이죠. 1. 그치? 1. 그럼 H2는 그러면 수소 원자 두 개가 모여 있는 거니까 H2의 분자량은 2다. 이렇게. 1 더하기 1 해서. 괜찮나요? 만일은 봐봐. CH4 얘는 이름이 메테인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메테인. 얘는 분자량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아까 탄소 원자량이 10이라고 했으니까 12 더하기 얼마? 4. 얘는 분자량이 얼마나 되는 거죠? 요거는 16 이렇게 12 더하기 4에서 괜찮죠? 자 만약 NH3는 암모니아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암모니아 여러분 봐봐. 얘는 분자량이 얼마나 되냐면 17. 질소가 14하고 수소 1이니까 14 더하기 3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H2가 있습니다. 자 H2O는 얘는 분자량이 얘는 18 이렇게 2 더하기 16이니까 괜찮지 그지? 얘는 18 괜찮나요? N2 요거는 28 그 다음 여러분 O2 요거는 32 5 하나가 16이니까 CO2 요거는 44 자, 분자식이 달라도 분자량은 같을 수 있어, 여러분. N2O 28 더하기 16이니까 얘도 44 NO2 요거는 46 이런 식으로. 응?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CHON 아까 네 가지 원자량만 알고 있으면 그냥 그거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그쵸? 근데 나중에 여러분 여기 있는 화학식량들 즉 분자량이 좀 익숙해지는 게 좋겠죠. 문제를 푸는데 문제 풀 때마다 CH4는 12 더하기에다가 1자리가 4개 해서 16 계속 이럴 수는 없잖아. 그지? 바로바로 나오면 좋겠죠. 그죠? 자, 볼게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C6H12O6 포도당은 얘는 180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얘는 180. 근데 워낙 많이 나오니까 괜찮죠. 근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게 Fe MG로 할까? MG 다음 뭐 CaCO3 그리고 다이아몬드. 자 이런 애들은 여러분 분자량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요? 분자가 아니니까. 분자는 기본적으로 비금속 원소로 되어 있으면서 분자 결정으로 되어 있는 것만 분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분자량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라고 불러주냐면 요거는 그냥 화학식량 이라고 불러줍니다. 화학식량. 알겠죠?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건. 그래서 Mg는 화학식량이 얼마냐? 24. 탄산칼슘은 얘는 100 이렇게. 다이아몬드는 그냥 탄소 원자량이 10이니까 다이아몬드의 화학식량 그대로 12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됩니다. 된 거죠. 오케이. 자. 필요한 거 다 적었나 한번 봐보세요. 다 적은 거 같죠? 됐죠? 오케이. 자, 여기 지금 보면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이렇게 나와 있고 몰은 조금 이따 들어갈 거예요. 이런 몰 여기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학생들이 몰 개념이 들어가는 게 바로 들어가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어딜 먼저 보냐면 왼쪽 페이지만 잠깐 1번하고 2번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죠. 자, 1번. 이 페이지가 3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자,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원자량은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로 정하는 게 아니라 얼마로 정합니다? 12. 응? 그죠? 12. 그러니까 틀린 거죠.
됐지, 그치? 자, 분자량인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한값이다. yes. 자, 염화나트륨 화학식량은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의 원자량을 합한값과 같다. yes. 여기서 이런 거 있잖아. 오, 쌤 이거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인데, 어? 그냥 원자 화학식량 돼도 상관없나요? 상관없어요. 왜? 전자 질량 무시해버리니까. 어? 괜찮지? 자, 다음. 자,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의 단위는 모두 g을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 요게 X예요. 왜? 가짜 질량이니까 실제 질량 단위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진짜 질량이 아니니까 우선 알겠죠? 몇 그램 이게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이번엔 2번 문제 볼게요. 자, 화학식량 한번 적어볼까? H2는 2, 그죠? 자, 메테인은 여기는 16 이렇게. CO2는 여기는 44. 자, 탄산칼슘은 여기는 다 더해주면 돼요. 100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어? 됐지, 그치? 100 이렇게. 됐지?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엔 여러분 우리 그 뭐를 들어가기 전에 이거 잠깐 해보고 갈게요. 여러분, 아니 저런 거 왜 물어보지 싶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봐봐. 자, 사과가 있는데 사과 한 박스 질량이 10kg이래요. 그러니까 10kg을 사과 한 박스로 이제 만들어 볼 거야. 알겠지, 그치? 자, 볼게요. 그러면 사과가 총 50kg만큼 있대요. 그럼 얘는 몇 박스야? 한 박스가 10kg니까 50kg는 몇 박스? 5박스, 그치? 뭐 이런 걸 물어봐, 그치? 초딩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5박스야, 5박스. 그러면 이 5박스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야, 여러분? 50박스를 뭐로 나눈 거죠? 10으로 나눈 거지, 그치? 이거를 사과 한 박스 질량 10kg 이걸로 나눈 거예요. 맞죠? 괜찮지?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번엔 쌤이 사과가 좀 알이 커. 그래서 사과 한 박스에 몇 개씩 담았냐면 20개씩 사과 한 박스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알겠죠? 그럼 바로 자, 사과 200개가 있다. 그럼 이걸로 몇 박스를 만들 수 있어요? 10박스, 그죠? 이걸로는 10박스를 만들 수가 있어. 얘를 뭐로 나눠주면 되죠, 여러분? 이거를 한 박스에 해당하는 수 20개로 나눠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쌤이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게 뭐를 구하는 개념이랑 똑같은 개념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있잖아. 뭘만 붙이면 애들이 그때부터 힘들어하기 시작해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럴 필요가 없거든. 자, 요래는 이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칠판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여기 수소가 일몰만큼 있답니다. 그러니까 수십 개 하면 수소가 한 박스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수소 한 박스의 질량을 우리는 얼마로 잡아주냐면 얘를 그냥 1g 이렇게 잡아줍니다. 아까 수소 원자량이 얼마였어요? 수소 원자량이 1이었죠. 그러니까 수소 1몰의 질량이 몇 g이 된다? 1g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화학식인데 g만 붙여주거든요. 오케이. 그럼 봐봐, 여러분. 자, 칠판 한번 보시죠. 여기에 수소 원자가 있는데 이 수소 원자 실제 질량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램 이렇게 들어가. 이게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입니다. 그냥 생각해봐, 여러분. 내가 수소 1g을 1몰로 볼 건데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어우야 엄청 작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 생각까지 물어보자. 여러분, 그 여기에 몇 개나 들어갈 수 있을까? 수소가?
수소가 몇 개가 있는지를 구하는 방법 알겠어요? 어? 봐. 한 박스의 질량이 지금 몇 g이다 여러분? 이게 1g. 근데 그 안에 있는 입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다?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 그러면 이 박스에 들어가 있는 수소 원자기의 수는 몇 개가 돼줄까요?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방식만. 1g을 원자 한 개의 질량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 이걸로 나눠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게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죠. 원래 그런 거야. 막 갑자기 막 지수가 들어가고 막 이러면 별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 좀 와닿는 숫자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한 박스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유리 구슬 있잖아, 구슬. 구슬이 2kg이 있대요. 한 상자에 구슬 2kg만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구슬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구슬 한 개의 자, 질량을 얘를 20g입니다. 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 들어있는 구슬 개수를 알고 싶어. 구슬이 몇 개가 들어있겠을까? 얘죠. 구슬 몇 개 있을까, 여기? 오, 100개, 그죠? 맞아, 잘 써요. 100개야, 100개. 바울은 2kg가 돼서 몇 g의 얘가? 2000g이죠. 그치? 이거를 한 개의 질량 얼마로 나눠줘, 여러분? 20g으로 나눠줘. 그럼 여기 구슬이 몇 개 들어있다? 100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 아마 저거를 지금 외우고 있나 싶을 거야, 그죠? 사실은 지금 몰 개념이 여기에 지금 다 나왔어요. 몰의 개념 자체가. 알겠죠? 이걸로 이제 몰 개념을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여질 거야. 봐봐, 여러분. 우리가 이 몰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몰. 자, 몰은 M-O-L-E 이렇게 나타내줍니다. 몰. 알겠죠? 이 몰은 여러분, 얘는 수를 세는 그냥 단위예요. 묶음 단위야. 묶음 단위.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몰이 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냥 몰을 몇 박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몰은 몇 박스, 즉 몇 상자인지를 구하는 게 몰이다. 무슨 알겠지, 그지? 그냥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몰을 자꾸 박스라고 자꾸 바꾸세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알겠지?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화학에서 다루는 애들인 원자, 분자, 이온 이런 애들을 주로 다룬단 말이에요. 근데 화학에서 다루는 원자나 분자나 이온들은 너무 작아서 막 사과 막 이런 애들처럼 10개, 20개 모아놓는다고 해서 눈에 띄는 게 아니에요. 사과는 10개만 있어도 바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자는 10개가 있다? 어차피 눈에 안 보여요. 분자도 마찬가지고 너무 조금 있어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슨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눈에 보일 정도가 되려면 좀 많은 수가 필요해요. 알겠지? 많은 수. 그러면 뭔가 기준이 되는 수를 하나 딱 잡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 화학에서 말하는 일몰은 도대체 몇 개의 모임인 건데 이 기준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봐봐, 여러분. 자, 1몰의 수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질량수가 10인 탄소 원자량이 10이 아닙니까? 요거를 탄소 원자 한 개 질량으로 나눴어요. 이게,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랑 똑같은 거냐, 봐봐. 자, 1몰의 수가, 지금 여기에 구슬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한 상자에. 그러면 구슬 한 박스의 질량 2kg을 구슬 한 개의 질량으로 나눈 게 그게 100개 이렇게 들어갔던 거잖아요. 무슨 알겠죠, 여러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거를 자, 구슬 2kg이 질량수가 10인 탄소의 원자량은 얼마라고 하겠다? 12. 알겠죠? 요거는 여러분
탄소 원자 한 개 질량 이게 구슬 한 개 질량이랑 마찬가지. 오케이? 그럼 여기에 구슬이 지금 몇 개가 들어가냐면 구슬은 1몰에 해당하는 수만큼 이제 들어가겠죠, 여러분? 자, 그 수가 좀 많아요, 얘는. 좀 많이 많아요. 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들어가요. 10의 23승계. 엄청 크죠? 엄청 크죠, 그지? 그러니까 아까 그 상자 개념에서는 느낌이 좀 바로 오는데 얘부터 갑자기 느낌이 안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수가 너무 크니까. 근데 그 수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의미는 동일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바울은 자, 화학에서 다루는 애들이 원자, 분자, 이온처럼 질량이 너무 작은 애들이다 보니까 웬만한 수의 모임 가지고는 어차피 눈에 띄지는 않는다. 알겠지, 그치? 눈에 띌 정도가 되려면, 그치?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돼. 근데 그래도 편한 게 있어. 좋은 게 한 가지가 있어. 뭐가 좋은 점이냐면, 실생활에서는 여러분, 한 상자에 해당하는 수가 다 제각각이에요. 방울토마토 한 박스에 몇 개든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때그때 다르지 않습니까? 맞지, 맞지, 그지? 사과 한 박스에 몇 개가 있는지, 귤 한 박스에 몇 개인지, 그때 다 달라. 제품마다 다 다르잖아요. 화학은 그런 게 없어. 화학은 원자가 됐건, 알겠지? 분자가 됐건, 뭐 이온이 됐건, 누가 되건 상관없이 여러분, 1몰에 해당하는 수를 다 같은 수를 씁니다. 그냥. 다 6.02 곱하기 10의 13승계의 모임을 그냥 다 한 박스로 보자는 거예요. 수소가 됐건, 이산화탄소가 됐건, 다이아몬드가 됐건, 철이 됐건 상관없이 그냥 1몰에 해당하는 다 같은 수로 보자. 무슨 알겠죠, 여러분? 그럼 봐봐. 1몰에 즉 한 박스에 해당하는 수가 다 똑같으니까 그럼 물질에 따라서 한 박스의 질량은 뭐 하겠습니까? 한 박스에 들어간 수가 다 똑같다? 그럼 한 박스의 질량은 다 뭐 할 것 같아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다르지 않을까요? 그지? 만약 아까 수소는 원자량이 1짜리야. 메테인은 원자량이, 얘는 분자량이 16짜리야. 그지? 물 분자는 18짜리야. 그러면 1짜리를, 봐봐. 1짜리를 이만큼 모아놓는 거라. 그죠? 16짜리를 이만큼을 모아놓는 거야. 같은 수만큼을. 18짜리를 또 같은 수만큼 모아놓고. 그러면 수는 같지만, 그죠? 한 박스에 되는 질량은 다 뭐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설마 이해 가나요? 무슨 말인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봐봐. 진짜 잘 이해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일단 이거부터 하고 갈게요. 봐. 1몰의 수를 여러분들이 6.02 곱하기 10의 13승계, 물론 이 숫자를 알고 있으면 좋긴 한데 저 숫자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몰의 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의미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가. 자, 선생님들 솔직히 얘기해줘. 1몰의 수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얘를 쉽게 하려면 한 박스에 들어가는 그냥 수, 한 박스에 들어가는 입자수가 그게 1몰의 수가 되시는 겁니다. 알겠지? 이거는 어떤 물질이건 어떤 원자건 어떤 분자건 할 거 없이 1몰의 수는 다 동일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요 1몰의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요거를 이렇게 불러줘요. 아보가드로 수. 이거는 아보가드로 수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나타내죠. NA. NA,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의 약자입니다. 이 아보가드로 수는 아보가드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아보가드로 제자들이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승 이름을 딴 겁니다. 알겠죠? 이 수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이 숫자를 쓰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화학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은 1몰에 해당하는 수를 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약속을 정해놓고 쓰는 겁니다. 응? 무슨 알겠죠, 그죠? 됐죠? 그럼 해볼게요, 여러분. 자, 칠판 보시죠. 만약에 수소 원자가 3.01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오케이? 그럼 얘는 그럼 몇 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 자, 아까 1몰에 해당하는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만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몇 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2분의 1몰이다. 알겠죠? 수소 원자가 2분의 1몰만큼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번에는 만약에 자, 이산화탄소 분자가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 거예요. 그러면 자, 이산화탄소 분자 12.04 곱하기 10의 23승 얘는 몇 몰인가? 얘는 몇 몰일 것 같습니까? 2몰. 그렇죠. 잘했어요. 얘를 뭐로 나눠주면 되냐면 요거를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눠주면 요게 2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선 알겠죠? 오케이? 잠깐만. 자, 이번에는 다른 거 한번 더 볼게요, 여러분. 자, NH3가 있어. NH3 암모니아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4승계가 있다. 그럼 이건 암모니아가 몇 몰만큼 있다는 얘기입니까? 얘는 몇 몰? 얘는 10몰. 그죠? 얘는 10몰. 얘를 뭐로 나눠주면 되니까, 여러분?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걸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몰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몰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 자, 문제에 뭐가 주어지면, 문제에 수가 주어지면, 알겠죠? 얘를 뭐로 나눠줍니다? 1몰의 수로 나눠줍니다. 그게 바로 몰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됐지, 그지? 그럼 이거를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만약 아까 우리 사과 한 박스를 내가 20개씩 담아볼 거야. 사과 100개는 몇 박스? 그러면 얘는 5박스지. 이거랑 똑같은 방식이라는 거. 자, 다른 점이 있다면 1몰에 해당하는 수가 너무 크다는 거. 그치, 그치? 입자기할 수가 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10개, 20개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것만 다르다. 무슨 알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 큰 수를 쓸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게 화학에서는 너무 작은 입자들을 다루니까.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 1몰의 수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렇게 들어갑니다. 된 거죠? 오케이. 물론 뺑뺑이니까 뭐 어디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뭐 또. 응? 그 노은국? 지적구? 집 바로 앞이야? 지적구가? 가까워? 좀 걸어가야 돼? 지적구. 나중에 여러분들 성적이 어떨지 모르겠다. 학교 성적이. 그지? 지금 잘 나와? 재미는 어때? 학교 성적? 괜찮아? 전교 1등이야? 쌤 학원에 전교 1등이 되게 많아. 이제 고등학생들 학교별 전교 1등들이 되게 많아요. 애들 이제 2학년 1학기까지 끝냈잖아. 그지? 고2 애들은 지금까지 올 1을 찍은 애들이 좀 있어.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게. 그지? 이제 쌤 학원에서
의대를 1년에 한 10명 정도씩 가는데 어? 애들 보면 다 수시지 뭐. 다 수시. 다 내신 관리 잘해서. 이제 충대 의대도 작년 그 내신 컷이 1.27인가 봐요. 1.27. 그러니까 1.27이면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그지? 거의 한 학기당 2등급이 하나 정도? 그래야 내신으로 충대 의대를 가. 옛날엔 1.5만 대도 충대 의대를 갈 수 있었는데 요즘 되게 많이 높아졌어. 충대 의대 인기가 하도 좋아져가지고. 충대 의대도 가는데 되게 빡셔. 되게 힘들어.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꿈이 의대를 간다 라고 하면 일반고 가서 전교 5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치? 그런 데 가려면 쉬운 일이 아니죠. 나중에 보윤이는 학교 어디 가고 싶어? 고등학교? 그냥 일반고? 둔녀? 대부분 둔녀를 가기 싫어하잖아. 어? 대전여고? 대전여고도 괜찮지. 지금 대전여고 고2 전교 1등인 애가 있는데 걔 지금까지 1.0이야. 이번 1학기 2학년 1학기 시험까지. 작년에 대전여고 가르쳤던 걔는 경희대 의대 갔어. 잘 갔죠. 그지? 예진은 고등학교 어디 갈 거야? 이제 좀 있으면 원서 써야 되지 않아 이제? 응. 어디 가고? 가까운데? 어. 그치. 거기도 이렇게 가까우니까 그지? 이번에 둔녀에서 살인 사건 있었던 얘기 들었어? 고3 애들? 그지? 더 싫어졌지. 원래 둔녀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 아니 오지만까지 둔녀를 아무도 안 썼는데 누구 끌려가더라고. 정 없으면 근거리에서 이렇게 데리고 가나 봐. 그지? 그게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그지? 뭐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원래는 되게 친했는데 뭐 위절을 하자고 그래서 뭐 그랬다 그런 기사도 있고 아니면 뭐 학폭 죽은 애가 학폭 피해자였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아직은.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요즘은 학폭이나 이런 여러 얘기 많이 들어봤겠지만 평생 따라다니잖아 평생 그지? 가해자가 더 문제야 나중에. 그죠? 나중에 진짜 막 잘 나가다고 한순간에 그냥 학폭 때문에 그지? 아니 갑자기 뭐 TV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연예인들 그런 거 되게 많지. 그지? 절대 하면 안 되는데 그지?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요즘 학교에 그런 게 되게 많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도박하는 애들도 그렇게 많다며. 막 도박 사이트 막 이런데 또 애들 막 학생들 텔레그램 막 이런 거 추적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옮겨가면서 막 도박하고 막 그런 애들 있고 막 그렇대.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물론 있으면 좋긴 하긴 한데 물론 뭐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뭐 사고 그러는데 도움이 되길 수는 있겠지. 돈이 많으면 그치? 근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합법적으로 돈을 벌든가 그래야지 음성적으로 돈을 버는 거는 절대로 안 좋아. 진짜요. 돈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 그게. 알겠죠? 오히려 독이죠 독. 오히려 독이야. 예전에는 세상이 하도 험해가지고 그 얘기도 들어봤지 막 대치동 막 이런데 애들 막 피로 회복하는 음료수라고 줬는데 거기 막 마약 들어있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 그지?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 액상으로 된 거는 누가 권해준다고 함부로 먹으면 안 돼. 알겠지? 거기 이제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 자, 여기 봐. 이번에는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 질량, 그지?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수소, 원자, 1몰의 질량. 여러분 이거를 그냥 한 박스의 질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소 원자 한 박스의 질량은 1g 이렇게 되나요? 1g. 아까 우리 수소 원자 원자량이 얼마였죠? 1이었죠. 1몰의 질량은 화학 식량에다가 그냥 g만 붙이면 돼요. 어? 있죠. 특별할 거 없죠. 여러분 봐봐. 만약에 탄소 원자 1몰의 질량은요. 얘는 그냥 12g 이렇게 원자량에다가 g만 붙여주면 돼요. 이게 1몰의 질량이 됩니다. 자, 원자뿐만 아니라 이런 거 있죠.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있다. 자, 이산화탄소 분자 1몰의 질량은 44g. CO2의 분자량이 44였잖아요. 거기다 그냥 g만 붙여주면 되는 거 여러분.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C6H12O6 포도당. 자, 포도당 분자가 있습니다. 포도당 분자 1몰의 질량은요. 얘는 180g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아, 1몰의 질량은 화학 식량에다 그냥 뭐만 붙이면 되는구나. 그냥 g만 붙이면 되는구나. 그죠?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만약 여러분 수소 원자 6g이 있대요. 그 얘는 수소 원자가 몇 몰이 있다는 걸까요? 이 몇 몰입니까, 여러분? 6몰. 그렇죠. 잘했어요. 얘는 수소 원자가 6몰만큼 있는 거예요. 얘를 뭐로 나눠주면 되냐? 그냥 수소 원자 1몰 질량 1g으로만 나눠준 거죠. 무슨 이야기죠, 그죠? 자, 만약 여러분, 만약 이번에는 이산화탄소 분자가 88g이 있다면, 자, 여러분 얘는 몇 몰이 될까요? 이산화탄소 분자 88g. 얘는 몇 몰? 그렇죠. 잘했어요. 이번엔 2몰. 왜냐면 이산화탄소 분자 1몰 질량 이게 몇 g이 되니까요? 얘가 44g이니까. 이렇게. 됐지, 그치? 자, 만약에 C6H12O6 자, 포도당 분자가 90g이 있습니다. 얘는 몇 몰이 돼주냐면 얘를 1몰의 질량 180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몰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몰을 구하는 지금 두 번째 방법이 나온 거예요. 이거 다 썼죠, 여러분? 자, 몰 구하는 두 번째 방법. 자, 만약 여러분 문제에 질량이 주어지면 잠깐만요. 얘 가끔에 다칠 때가 있어. 다 썼으니까 괜찮아. 자, 문제에 여러분 질량이 주어지면 그 질량을 1몰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게 몰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인 거예요. 아까 우리 첫 번째 방법은 수가 주어졌을 때 얘를 1몰의 수로 나눠주고, 두 번째 방법은 질량이 주어졌을 때 1몰의 질량으로만 나눠주면 그럼 몇 몰인지를 구할 수 있다. 괜찮죠, 그죠? 자,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이걸 먼저 하고 갈게요.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보가드로 법칙. 자, 이건 이제 아보가드로가 만들어진 법칙인데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라면, 자,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모든 기체는 분자수만큼 부피를 차지한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온도가
같고 압력이 같다면 분자수만큼 부피를 차지한다. 이건 기체의 종류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 봐봐. 선생님 근데요. 만약에 좀 작은 기체가 자 이렇게 있고 좀 커다란 기체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 그렇지? 어떤 경우는 뭐 기체 분자가 좀 작지만 어떨 때는 기체 분자 좀 큰 거야. 그러면 이런 거 세 개랑 좀 커다란 분자 세 개랑 차지하는 부피가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기체는 그래요. 어?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여러분? 기체의 정의가 뭔지 알아요? 기체는 기체 입자와 입자 간의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체 분자 자체 크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봐봐. 자, 물질이 있는데 자, 이런 작은 입자 4개가 모여 있는 거랑 큰 입자 이렇게 4개가 모여 있다면 이때는 여러분 차지하는 부피가 둘이 같을 리가 없죠. 근데 누가 더 부피가 크겠습니까? 입자 크기가 큰 게 더 크겠죠. 같은 수만큼 모여 있을 때, 그치? 근데 여러분 이럴 때는 고체거나 액체예요. 이렇게 입자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근데 기체는 그렇지가 않죠. 기체는 입자와 입자 간의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죠. 만약 입자 하나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자, 입자 이렇게 있으면 입자랑 입자 간의 거리가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입자 자체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된 거죠? 오케이? 자, 볼게요,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용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똑같은 사이즈 용기 하나 더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자, 둘이 온도도 같고요. 압력도 같아요. T는 템퍼레이처, P는 프레셔. 그러니까 온도랑 압력입니다. 자, 그럼 볼륨, 부피도 서로 VV 동일하다. 자, 그럼 왼쪽에 여기 수소기체가 만약 여러분 1몰만큼 있다면 오른쪽에 이산화탄소 기체 얘도 1몰만큼 있는 거예요. 입자수가 똑같다. 온도랑 압력, 부피까지 같다면 괜찮죠?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사이즈가 좀 커졌어. 이 사이즈가 2V로 커진 거야. 자, 여기는 온도랑 이렇게 압력이 같다. 대치, 그치? 만약 여러분 여기에 다른 기체가 있어요. 질소 기체가 있다면 여기는 기체가 2몰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왜? 부피가 몇 배니까? 2배니까 기체 분자수도 2배가 되시는 거예요. 괜찮나요? 오케이? 그럼 봐봐 여러분. 자, 일반적으로 0도씨 1기압이 좀 많이 나오는데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가 돼요.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은 부피 22.4리터를 차지한다. 그럼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자, 0도씨 1기압인데요. 만약 질소 기체가 44.8리터가 있다면 이 기체는 몇 몰만큼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몇 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얘는 2몰, 그렇죠. 얘는 2몰만큼 있는 게 되는 거예요. 2몰이 어떻게 나왔냐면 얘를 1몰의 부피 22.4리터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겠지, 그치? 자, 이번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도 0도씨, 자, 1기압에 이번엔 여러분 이산화탄소 기체가 67.2리터만큼 있다. 그럼 얘를 1몰의 부피 22.4리터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 경우는 기체가 3몰만큼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몰을 구하는 공식 하나가 더 나왔어요, 여러분. 만약 문제에 뭐가 주어지면 부피가 주어지면 이 부피를 뭐로 나눠주면 됩니다. 1몰의 부피 이걸로 나눠주면 됩니다. 됐죠? 부피가 주어지면 1몰의 부피로 나눠줘라. 그럼 기체의 몰수가 나올 거다. 됐죠? 우리 지금
기체 몰수, 뭐 기체를 떠나서 일단 몰수를 구하는 방법 총 몇 가지 알아봤어요. 총 세 가지, 그죠? 세 가지. 아, 여러분 아주 지금 집중해서 잘 듣고 있어. 아주 좋아. 자, 봐, 여러분. 이를 한꺼번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처음에 수가 주어졌을 때, 두 번째는 질량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부피가 주어졌을 때. 수가 주어지면 몇 몰인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 1몰에 수로 나눠줘라. 알겠죠? 질량이 주어지면 얘는 1몰에 질량으로 나눠줘라. 오케이? 부피가 주어지면 얘는 부피는 1몰의 부피로 나눠주면 된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1몰의 수는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더라. 그죠? 그리고 여러분 1몰의 질량은 얘는 뭐랑 같냐면 화학식량과 같다. 원자면 원자량과 같고 분자면 분자량과 같다. 알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부피를 가지고 몰수를 구할 때는 이거는 물질의 상태가 기체일 때만 쓸 수 있다. 그리고 0도씨 1기압에서 1몰 부피는 22.4리터가 되더라. 자, 온도하고 압력이 달라지면 1몰의 부피도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1몰의 부피도 커지고 압력이 커지면 1몰의 부피는 작아지고. 무슨 알겠지, 그치? 요거는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됐죠, 여러분? 자, 요번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밀도라고 하는 거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치? 밀도. 덴시티 보통 D로 나타내긴 하죠.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죠? 밀도 공식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이렇게 들어가죠. 됐지, 그치?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런 용기가 하나 있고요. 이번에는 용기가 좀 커요. 자, 둘이 온도랑 압력은 서로 같습니다. 여기는 V, 여기는 EV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는 질소기체가 있는데 여기는 질소기체가 1몰만큼 들어있고 여기는 이산화탄소기체가 부피가 2배니까 2몰만큼 들어있어요. 자, 얘를 밀도를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자, 얘는 자 부피는 그냥 V죠. 질소는 아직 분자량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얘는 분자량이 28짜리예요. 얘는 1몰만큼 있으니까 28g만큼 들어있고요. 질량이. 자, 여러분 오른쪽 거. 자, 이산화탄소는 얘는 분모가 2V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이산화탄소는 1몰의 질량이 44인데 얘가 현재 2몰만큼 있다. 그러니까 총 88g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괜찮아요? CO2가 2몰이니까 1몰의 질량이 44g이니까 그게 2배만큼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요게 VV 지워지고요. 2랑 2도 지워집니다. 근데 봐봐. 질소의 분자는 아까 분명히 얼마, 여러분? 28. CO2의 분자량은 44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밀도를 구해봤더니 그냥 무슨 비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분자량 비, 즉 화학식량 비랑 똑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의미를 되게 많이 써먹어요. 자, 여러분,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자,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기체 밀도비랑 기체의 분자량비랑 같다.
알겠죠?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기체 밀도비랑 분자량비랑 똑같더라. 어? 자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설명해 줘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칠판 보시죠. 만약 분자량이 2배다. 자 여러분 분자량이 2배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분자 한 개의 질량비가 몇 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2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그죠? 괜찮나요? 만약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CH4가 있어요. 얘는 분자량이 16짜리고요. O2는 분자량이 32야. 그죠? 16과 32 그러면 자 CH4와 O2의 분자량이 16대 32야 라고 하는 거는 실제 분자 한 개의 질량도 1대 2가 돼요. 이거는 CH4라고 하는 애들이 아보가드로스만큼 모였을 때 이제 16g. 그죠? 얘도 마찬가지 아보가드로스만큼 모여 있을 때가 32g.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같은 수만큼 모였을 때 질량비가 1대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한 개의 질량비도 어차피 1대 2가 되는 거죠.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지? 오케이? 그럼 봐봐, 여러분. 자, 우리가 저 밀도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하고 똑같냐면, 자, 이거 보겠습니다. 밀도. 자, 선생님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렇게 써요. 단위 부피당 질량. 이게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뜻이에요. 화학은 저 표현을 엄청 좋아해요. 단위 부피당 질량.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질량을 전체의 부피로 나눴어. 그냥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단위 부피당 질량입니다. 무슨 이야기했죠? 근데 여러분 봐봐. 이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어요. 자, 같은 부피일 때 질량.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알겠죠? 같은 부피일 때지. 근데 우리가 같은 부피일 때는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가 같다고 그랬잖아. 그죠? 기체들은. 그러니까 자, 같은 분자 수의 질량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같은 분자수에 해당하는 질량. 그럼 이거를 이렇게 바꿔도 되죠. 분자 한 개당 질량.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단위 부피당 질량, 같은 부피일 때 질량, 같은 분자수에 해당하는 질량, 그리고 결국은 분자 한 개당 질량.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분자량이 2배다? 그럼 밀도도 2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분자량이 2배라는 건 같은 수만큼 있을 때의 질량이 2배가 돼주는 거니까 어차피 밀도라고 하는 자체가 같은 수만큼 있을 때의 질량비를 물어보는 거니까 괜찮나요? 요게 여러분 여기 정말 이게 저 의미가 제대로 탁 꽂히면 좋은데 진짜 많이 써먹거든요. 진짜 많이 써먹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번에는 다 했어. 이거 하나만 딱 더 하면 될 것 같아. 요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까? 자, 선생님 페이지 좀 옮기고 갈게요. 자, 여러분 33페이지를 볼 겁니다. 33페이지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3번. 자, 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숙제를 여러분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어디까지 문제를 풀어와 이 숙제를 안 냅니다. 알겠죠? 그 숙제를 안 내고 쌤이 문제를 웬만한 것들 내가 좀 많이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할 거냐면 쌤이 풀어준 문제를 다시 풀어오는 걸 할 거예요. 어디에다가? 노트에다가.
무슨 알겠죠? 그래서 쌤이 다음 시간에 이게 노트를 꼭 챙겨갖고 와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노트에다가 도장을 찍어줘요. 알겠지? 그러니까 오늘 쌤이 같이 문제 푼 거 있잖아. 이걸 한번 그대로 해보는 거야. 그냥 딴 거 안 해도 되니까. 알겠죠? 나중에 문제를 막 이것저것 막 풀어보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쌓인 다음에. 아직은 그러면 안 돼. 그럼 오히려 또 물론 혼선만 와. 알겠죠? 그러지 말고 복습만 하세요. 복습만. 우선 알겠죠? 문제도 안 풀어도 되니까 개념이 잡힐 때까지는. 자, 3번 갑니다. 분자 1몰은 분자를 이루는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틀린 거예요. 왜 틀린지 알겠어요, 여러분? 분자 1몰은 그냥 분자가, 그죠? 분자 1몰은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있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봐봐, 여러분. 만약에 자, 이산화탄소가 1몰만큼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산화탄소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거예요. 자, 이산화탄소 분자를 이루는 원자는 총 분자 하나당 원자가 3개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원자 수는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겠죠, 여러분? 그치? 그러니까 분자가 1몰이다 해서 그 분자를 이루는 원자가 이만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분자 자체가. 알겠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있는 거다. 의미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두 번째 합니다, 여러분. 자, 물의 몰 질량은, 자, 몰 질량은 화학식량에다 그람 붙인 걸 몰 질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1몰 질량. 자, 물의 분자량이 18이니까 18g per 몰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 기체 1몰의 부피는 항상 22.4L가 아닙니다. 0도씨 1기압일 때만 22.4L가 되는 거예요. 온도랑 압력이 달라지면 1몰의 부피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항상이 들어가 있어서 틀리는 거야. 알겠지? 자, 이번엔 여러분 4번 한번 보시죠. 자, 0도씨 1기압에서 메테인 기체 11.2L가 있는데 이 메테인 분자의 몰수랑 분자수를 한번 구해봐라. 여러분 그러면 0도씨 1기압에서는 1몰의 부피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22.4. 몰수를 구하려면 11.2L를 1몰의 부피 22.4L로 나눠주면 돼요. 얘는 몇 몰이 나온다 여러분? 요거는 2분의 1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분자수는 여기에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곱해주면 되니까 3.01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분자수. 괜찮죠? 자, 여러분 5번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자, 질소 여러분 0도 실기압인데 22.4L가 있다는 건 몇 몰만큼 있다는 얘기죠? 얘는 1몰만큼 있다. 그죠? 아니면 여러분 봐봐. 질량 28g을 분자량 28로 나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1몰이 되죠. 그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여러분. 산소 11.2L는 얘는 몇 몰이 되냐면 요거는 2분의 1몰이 되는 겁니다. 11.2L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O2는 1몰의 질량이 32니까 2분의 1몰만큼 있다면 질량으로 몇 g만큼 있는 거예요? 반 있는 거잖아, 절반. 그러니까 몇 g? 16g. 그러니까 질량으로는 16g만큼 있다. 됐죠? 자, 다음 볼게요, 여러분. 프로페인은 자, 4분의 1몰만큼 있는데 4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11g이라는 거예요. 그 4분의 1몰이 11g이라면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은 얼마가 돼야죠? 44. 그렇죠. 여기는 리을은 44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부피는 22.4를 4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5.6 이렇게. 되는 거 같죠? 괜찮지, 그지? 잘 안 되는 데 있으면 얘기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몰 구하는 공식 세 가지랑, 알겠지? 그리고 아보가드로 법칙이랑 밀도비는 분자란 비랑 같다는 거,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그것만 딱 암기만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일단은 그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칠판 잠깐 보죠. 만약에 몰수는 1몰의 질량분의 질량이다. 자, 이걸 외웠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럼 이게 그냥 내가 만약 문제에서 얘를 원해, 질량을 원해. 그 이 둘이 뭐 해주면 됩니까? 곱하면 되죠, 그지? 그러니까 요게 자유자재로 되도록만 연습을 해주세요. 무슨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질량을 구하고 싶어. 그럼 분자량이랑 뭐랑 곱해주면 되는 거야? 몰수랑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곱한 게 얼마, 여러분? 28 곱하면 16 곱하면 11 이렇게. 무슨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공식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끔만, 알겠죠? 그러면 오늘 배운 거 충분합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6번 갑니다. 자, 이번에는 수소 원자가 1몰이 포함된 물 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수소 원자가 1몰이 들어있으려면 물 분자로는 몇 몰이 있어야 될까요? 얘는 2분의 1몰만큼 있으면 됩니다. 그죠? 물 분자가 2분의 1몰만큼 있다면 거기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는 몇 몰이 되겠죠? 이제 1몰이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자, 이거는 요거 칠판 잠깐 봐봐요. 예를 들면 자, 요게 아직 여러분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NH3 암모니아가 있는데 1몰만큼의 암모니아가 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들어있는 질소 원자 1몰만큼 있습니다. 이렇게. H 여러분 수소 원자. 자, 수소 원자는 여기는 3몰만큼 있습니다. 분자 하나당 질소 원자가 1개, 수소 원자가 3개씩 있는 거니까. 괜찮나요? 많이 여러분 봐봐. 자, 2분의 1몰에 NH3 암모니아가 있다면 여기는 자, 질소 원자 여기는 몇 몰만큼 있다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몰만큼 있다. 아니 H 여러분 수소 원자. 자, 수소 원자는 몇 몰만큼 있나요? 여기는 2분의 3몰만큼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 무슨 아시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자, 2분의 1몰에 H2가 있다면 여기는 수소 원자가 1몰. 산소 원자는 2분의 1몰. 이런 식으로 들어 있는 거죠. 됐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순서를 바꿔서 앞뒤를 바꿔서 물어봐도 바로 나는데 아직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소 원자 1몰이 들어있는 물 분자. 그럼 물이 2분의 1몰이 있어야 되겠구나. 2분의 1 곱하기 2에서 수소가 1이 나와줘야 되니까. 무슨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2분의 1몰에 해당하는 물의 질량을 구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물은 1몰의 질량이 18g이니까 2분의 1몰의 질량은 얘는 몇 g이 되는 거죠? 얘는 9g 이렇게. 무슨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봐봐 여러분. 수소 분자 H2는 1몰의 질량이 2g입니다. 그럼 수소 분자가 5몰만큼 있다면 질량이 여기는 몇 g? 여기는 10g 이렇게. 자, 다음에 0도씨 1기압에서 산소 기체 5.6L가 들어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산소 1몰의 부피가 22.4L니까 4분의 1몰이거든요. 그러면 4분의 1몰만큼의 O2가 있는 거죠. O2는 1몰의 질량이 32g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다 해서 몇 g? 요거는 8g 이런 식으로. 됐죠? 그죠? 자, 암모니아 분자 여러분 12.04 곱하기 10의 13승계를 6.02 곱하기 10의 13승으로 나눠주면 얘가 2몰만큼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치? 근데 암모니아 1몰의 질량이 17g이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총 34g만큼 있다. 이렇게. 됐죠? 자, 여러분 이산화탄소는 1몰의 질량이 얼마였어, 여러분? 44.
4분의 1몰만큼 있으니까 여기는 몇 그램 있는 거죠? 여기는 11g만큼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요 페이지에 있는 거 요거를 노트에다 다시 풀어보는 거야. 알겠지? 답은 물론 적혀 있겠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져야 돼. 이런 게 익숙해져야 그래 여러분들 뒤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들을 푸는 게 되는 거야. 아직은 지금 이거를 문제를 풀면 더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개념이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이 문제는 건드리지 마. 내가 어제 선생님 다음 시간에 풀어줄 거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지 말고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그리고 대신 여러분들 문제를 풀 거는 요것만. 핵심 체크만. 알겠죠? 요거 문제 풀어오고, 요거는 책에다 직접 풀어오고, 알겠죠? 그리고 노트에다가는 여기는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이거는 노트에다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갖고 오는 거예요. 우선 아시겠죠? 별거 없지? 많지 않죠? 할만할 것 같죠, 여러분? 자, 우리 그러면 요거까지만 한 번 더 해볼까? 시간이? 아니야, 욕심을 내면 안 돼. 이건 다음 시간에 들어갈게요, 여러분.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들어가고, 님 봐봐. 이거 한 번만 더. 워낙 중요한 거라, 이게 안 되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잘 안 풀리니까. 자, 뭐를 구하는 방법은 수, 질량, 부피, 세 가지가 있다. 이거를 외울 때 6.02 곱하기 10의 13승분의 입자수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말고, 알겠지? 무조건 여기는 그냥 분모는 1몰의 수, 알겠죠? 자, 질량이 주어지면 얘를 뭐로 나눠라? 1몰의 질량, 알겠지? 부피가 주어지면 뭐로 나눕니다. 여기는 1몰의 부피,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쉽게 하면, 자, 몰이 익숙하기 전까지 선생님이 뭐를 떠올려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박스. 알겠지? 내가 몇 박스인지를 알고 싶다. 오케이? 몇 박스인지를 알아보려면 한 박스의 수로 나누고 한 박스의 질량으로 나누고 한 박스의 부피로 나눠주면 된다. 머릿속에 그 개념이 완벽하게 잡혀야 돼. 그래야지 진짜 몰 개념이 잡히는 거야. 그냥 공식을 외우면 안 돼. 무슨 이야기했죠? 일단 이거 먼저 잡아놓고, 그러고 난 뒤에 여기에다가 일몰의 수는 일반적으로 6.02 곱하기 10의 13승을 쓴다. 알겠죠? 일몰의 질량은 원자면 원자량, 분자면 분자량이다. 화학식량이 일몰의 질량이 되는 거다. 알겠죠? 일몰의 부피는 0도씨 1기압일 때는 22.4리터, 요게 일몰의 부피가 되시는 거다. 이렇게. 무슨 이야기했죠? 그리고 여러분, 자, 그 쌤은 여러분 이것 좀 꼭 알았으면 좋겠어. 아보가드로수 구하는 방법. 아보가드로수는 자, 1몰의 질량을 한 개의 질량으로 나눈 게 그게 아보가드로수다. 이걸 정말 많이 써먹어요. 알겠지? 이 개념을 되게 많이 써먹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아까 우리 구슬 얘기해줬던 거. 만약 구슬 한 상자의 질량이 있어. 근데 그 구슬 한 상자의 구슬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알고 싶어. 그럼 뭐로 나눠줘야 돼? 구슬 한 개의 질량으로 나눠줘야 되잖아? 알겠지? 그게 바로 아보가드로수 1몰의 수를 구하는 개념이다. 알겠죠? 그리고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기체 밀도비, 이거는 무슨 비랑 같습니다. 밀도비는 분자량 비랑 같다. 알겠죠?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된 거죠?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숙제가 뭔지 알지? 오케이. 자, 고생했어, 여러분.